그 예, 스페이스가 좀 오픈돼 있어가지고요. 잘 들리시나요? 목소리가? 잘 들리세요?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좀 방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트여 있어가지고 이렇게 마이크도 못 쓰고 해서 아마 목소리 잘 안 들리시면 말씀하시면 제가 크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좀 미리 와 있었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앉아 계신 분도 계신 것 같고 공지를 미리 보고 신청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원래 지나가다가 그냥 들어오신 분, 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신청하신 분이 한 50분 정도 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직업이나 소속 같은 걸 제가 대충 파악하긴 했는데, 의과대 학생들이나 병원에 계신 이제 의료인들, 의사나 간호사분들이 꽤 신청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의료계에 계신 분 지금, 혹은 의과대학이나 의사, 네, 나머지는 아니시고요. 제가 여쭤본 이유가 이게 대충 수준을 알아야지만 할 수 어디까지 깊이 말씀드리려고 결정을 해야 하는데 좀 쉬운 내용으로 말씀을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시간 강의하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질의응답이나 필요하시면 사인 같은 것도 해드리도록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소개해 주셨듯이 이름은 최윤섭이고요.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는 분야를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얼마 전에 이제 거기 꽂혀 있는 의료인공지능이라는 책을 내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책 내고서는 이제 몇 번 이런 책 홍보하려고 하는 강의들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책의 내용들을 그대로 설명해 드리는 좀 요약해 가지고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인공지능, 기계하고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데요. 이제 아마 알파고 이후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지만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의 미래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다들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요. 특히 이제 의료 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변화들이 이미 의료계 내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망라해서 제가 책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했던 것이 이번 책인데요. 제 개인적인 소개를 좀 해드리면 잡스가 원래 이 두 가지를 융합하려고 했던 사람인데요. 저는 좋게 말해서 세 가지를 융합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요. 원래는 컴퓨터공학 전공했었고 생명과학 같이 공부했었고 대학병원에도 있었고 등등 해서 이제 좋게 말하면 이제 융합이고 안 좋게 말하면 막 잡다하게 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오늘은 이제 말씀드릴 것도 결국에는 이 세 가지 분야의 융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잘 안 보이시는데 제가 여러 가지 글도 많이 쓰고 있고 제 블로그도 있고 이게 어둡네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 책이고요. 의료인공지능이라는 책이고요. 그래서 오늘 제 의료인공지능 책은 색감이 좀 이상한데 이게 핑크색인데 초록색, 파란색으로 보이는군요. 총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책을 보시면. 그래서 첫 번째 파트 제목은 제2의 기계시대와 의료인공지능이라는 챕터인데요. 전반적인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인트로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 2부는 이제 의료인공지능의 과거와 현재라고 해서 현재까지 지금 의료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 어떤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같은 것들을 최근 연구 결과들과 함께 정리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3부는 이제 미래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라는 챕터인데 2부에서 우리가 나오는 여러 가지 현재의 인공지능 발전상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이슈 같은 것들을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의사를 대체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정의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챕터가 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뒤쪽에도? 네. 제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파트는 이제 제가 전반적인 인트로를 제가 드릴 텐데, 결국에 이제 제가 이번에 책을 쓴 내용도 그렇고, 제가 주로 이제 평소에 많이 연구를 하고,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들도 결국에는 이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의료계가 맡고 있는 큰 변화를 저는 쓰나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큰 변화가 굉장히 빨리 몰려온다는 얘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쓰는 것이지요. 특히 이제 이런 쓰나미에는 큰 특징이 있는데 이게 거스를 수 없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고 거스를 수 없는 변화라는 것인데요. 의료계가 맡고 있는 이 변화의 진원지는 결국엔 다 IT 기술, 디지털 기술의 발전들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게 특히 이제 오늘은 이제 인공지능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지금 잘 안 보입니다만은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이제 이런 쓰나미 거스를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흔히 이제 의료계도 그렇고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 인간적으로 봤을 때의 어떤 기술의 흐름에서 우리가 너무 큰 기술을 참 맡게 되면 거부하려는 성향을 많이 보인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벌써 1년 전 얘기인데 그 작년 6월 달에 그 대한영상의학회, 그러니까 영상의학과 선생 그 전문의들 다 한국에 있는 분 다 모이시는 큰 학회에서 그 저희가 아예 인공지능 세션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다룬 적이 있습니다. 저도 발표를 했었고 한 3명 정도의 이제 연자가 발표하고 이 토론도 하고 했는데요. 그 중에 재밌는 게 뭐였냐면 실시간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오시면 한 300분 계시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이슈들을 대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실시간 투표를 했는데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런 그 AI 시대를 대비해 가지고 영상학과 전문의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였는데요. 잘 안 보이시지만 AI 뭐 교육을 해야 한다든지 뭐 연구에 참여를 해야 한다든지 뭐 회사와 일을 해야 한다 등등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20% 나온 게 뭐였냐면 그 인공지능의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는 확산을 막아야 된다는 그런 답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보면 굉장히 일반적으로 나오는 특히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 이런 그 자세인데요. 이런 옵션이 원래는 아예 가능하지 않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기 위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 책의 첫 번째 이제 그런 그 소 챕터 중에 제목이 뭐였냐면 과연 그 80%의 의사가 컴퓨터로 대체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요게 이제 이 분의 얘기입니다. 이분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되게 유명한 분인데요. 2012년도에 어떤 얘기를 해서 큰 파장을 일으켰냐고 하면은 이 80%의 의사가 미래에는 컴퓨터로 대체가 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의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뭐 이런 책을 내는 것도 그렇고 많은 병원이나 이제 의사분들과 같이 일을 하고 이런 강의를 하는 것도 뭐 그러한데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뭐 우리가 알파고도 봤었고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정도의 이해를 하실 수 있겠지만 2012년도에 저 얘기를 들었으면 저거 정신 나간 소리 아닌가 이렇게 반응할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실제 그런 반응이 그러했었고 미국에서 지금도 이제 이 반응은 현지에서도 되게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면 이런 이제 발언들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을 조금 아시면 다들 들어보셨을 이름인데 그 캐나다에 그 있는 제프리 힌튼 교수라고 하는 딥러닝의 대가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중에 제가 잠깐 말씀드릴 딥러닝이 이제 영상 판독을 뭐 엑스레이나 MRI 판독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해드릴 텐데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을 개발하신 분이 이 분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2016년도에 그 인공지능 학회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고 하면은 이 영상학과 전문의를 양성하는 걸 이제 그만둬야 된다. 왜냐하면 5년 뒤 혹은 뭐 10년 뒤에 딥러닝이 이제 영상학과 전문의를 능가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도 제게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 이 얘기를 한번 공유를 한 적이 있는데 의사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분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동조하시는 분도 사실은 계셨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의견이 갈리는 부분인데요. 이런 이슈들을 제가 이제 책에서 되게 좀 종합적으로 그리고 균형적으로 다루고 싶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많이 노력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 책을 지금 보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450페이지짜리 되게 두꺼운 책인데요. 한 50페이지가 그 레퍼런스입니다. 참고 문헌인데 많은 경우에 이제 제가 그냥 저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고 어떤 근거 기반으로 해서 뭔가 이제 그 근거에 바탕을 둔 주장들 그리고 그 주장이 더 궁금하시면 근거를 찾아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많은 노력을 좀 더 추가적으로 기울여 두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뭐 그런 그 기계와의 경쟁 이런 얘기를 하면 보통 이런 그림을 떠올리시는 분도 많은데 이제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어떤 이런 것들이 거의 처음은 사실 아니었고요. 많은 그 비슷한 얘기들을 거쳐 왔었는데요. 저는 제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안 씁니다. 그 말이 한국에서밖에 거의 안 쓰는 그 국내용 용어이기 때문에 대신 뭐 어떤 말을 쓰냐면 저는 제2의 기계시대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 말은 즉슨 우리가 그 제목의 책도 있는데 아무튼 그게 이제 인공지능 등등에 이제 관련된 얘기이고 그 말인 즉슨 우리가 그 제1의 기계 시대를 거쳐왔다는 말입니다. 그게 이제 이런 증기기관이었는데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발명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증기기관이었는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뭐 모든 인류의 활동들은 다 뭐 인간이든
가축이든 근육의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일을 했는데 증기기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근육 한계를 넘어서게 됐죠. 그래서 뭐 공장도 만들고 철도도 만들고 이 현대 문명 자체가 결국에 여기서 시작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모두가 해피했냐고 하면 그것은 아니었고 원래 근육을 써가지고 일을 하던 이런 그 블루칼라 워커들은 이 잡을 잃어버리고 이런 기계 파괴 운동 같은 걸 하면서 그 흐름을 좀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성공하지는 못했지요. 근데 이제 제2의 기계 시대는 근육이 아니라 그 이런 브레인의 한계를 넘어서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그 이런 것 때문에 이 잡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이제 뭐 여기도 많이 오셨겠지만 원래 근육을 써가지고 일을 하던 분들이 아니고 원래 머리 써가지고 일을 하던 화이트 칼라 뭐 지식 근로자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전조 증상들은 이미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기자들에 대한 얘기인데 아주 일반적인 기사이지만 여기 애플의 뭐 그 1분기 실적 관련 기사인데 그냥 100%다 인공지능이 쓴 기사이고요. 그리고 뭐 이런 얘기들 뭐 1초에 뭐 몇천 개씩 기사를 쓰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기자의 앞날이 되게 암울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고요. 요거는 그 뉴욕 타임스 기사인데 그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소송을 하려고 하면은 판례 분석 같은 걸 많이 해야 하는데 그 페이퍼들을 결국에 원래는 이제 과거에는 아주 큰 강당을 뭐 빌려가지고 변호사 한 200명 몰아넣고 몇 달 동안 이렇게 봐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똑같은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사람은 2명밖에 필요 없다 이런 얘기들이고요. 그 월스트리트에 보면 이게 골드만삭스 얘기인데 원래 600명 정도의 그 트레이더들이 있다가 지금은 2명밖에 안 남았다 그런 얘기이고 요거는 일본에 있는 보험사 얘기입니다만은 그 보험 계리사들이 있거든요. 그 보험료 책정하고 이런 분들이 그런 계리사 하시는 분들을 다 해고를 해버리고 IBM 왓슨을 도입해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뭐 제가 이런 특정 그 진료과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의사분들도 이런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이런 전반적인 현상들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방금 이런 얘기를 제가 해드리면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보시는 것들이 뭐냐면 이 대결 구도로 많이 봅니다. 우리가 뭐 왓슨도 그렇고 뭐 알파고도 그랬고 옛날에 뭐 체스도 이런 것도 보시게 되면 인간 최고수와 이제 인공지능이 대결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 이제 한쪽은 이기고 한쪽은 패배하는 그런 대결 구도인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보면 그건 사실 뭐 그런 구도를 왜 만들었는지 이해가 가죠. 그게 마케팅에 되게 좋고 또 쉽게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발전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 인류의 미래에 특히 의료의 미래에 그 피할 수 없는 영향을 준다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을 이길까 이게 이제 좋은 구도는 아니고 어떻게 힘을 합쳐가지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던져야 될 이 right question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이 도입되더라도 이제 우리가 원래 의료에서 목표로 하던 그 목적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환자를 더 잘 치료하고 부작용이 없고 뭐 이런 그 치료 결과를 높이고 더 맞춤 치료를 하고 흔히 말하는 뭐 예방 의료, 예측 의료 같은 것들 혹은 의료비용을 낮추고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원래 의료에서 목표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는데 인공지능이 도입된다고 할지라도 똑같은 목표를 더 잘 추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리가 여기 있습니다. 뒤에 서 계시면 여기 오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런 시너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어떤 근거로 제가 얘기를 드리냐면은 보통 이런 그림을 많이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이제 그 IBM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는 강점과 인공지능이 가지는 강점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게 이제 인간이 가지는 강점이고 아래쪽에 있는 것이 인공지능이 가지는 강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를 들면 뭐 이런 그 상식이 있고 딜레마도 해결 가능하고 윤리나 뭐 공감 능력, 상상력 등등이 있다는 얘기고 인공지능은 보시면 이런 자연어 처리나 사람 말을 이해하는 거, 패턴을 인식하는 거, 뭐 지식을 분류하고 뭐 기계 학습이라는 것들 아니면 편견이 없이 판단하는 거 어떤 뭐 그 기억력이 무한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인데요. 이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잘 보시면 문과대 학생도 계시고 하지만 지금 수업 들을 때 혹은 우리 그 레지던트들 전공의들 그 병원에서 트레이닝 받을 때 이쪽에 있는 능력, 예를 들면 뭐 상상력 같은 걸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지, 혹은 이제 이런 뭘 외우고 편견을 없애고 어떤 패턴을 인식하고 이런 것들을 배우려고 하는 건지 보시면 지금 이제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을 개발하려고 이 수업을 듣고 그 트레이닝 받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그 의사들의 미래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책에서 많이 강조한 것도 보시면 결국엔 우리가 이제 제가 되게 많은 논의들이 결국에는 의학 교육의 혁신으로 연계가 되게 되는데요. 이제 뭐 오늘 이제 의과대학생도 좀 오셨지만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지금 의대에 있으신 분들 혹은 레전트 분들을 보면 되게 안쓰럽다는 생각이 사실 먼저 듭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듯이 이런 그 샌드위치로 껴가지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현재의 패러다임 혹은 과거의 패러다임의 교육을 받고서 이제 미래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그런 분들인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의과대학이나 트레이닝 받을 때 이런 그 준비를 못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이런 사실 제가 책을 썼지만 제 책 자체가 보면 제가 아주 스페시픽하게 가장 이 책을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독자가 누구였냐면 이제 의과대 학생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 이제 다음 학기부터 예를 들면 뭐 서울 울산의대하고 등등 제가 출강을 나가게 되는데 뭐 몇몇 학교를 제외하면 여전히 이제 뭐 그런 준비는 거의 못 해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제 각자 도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 한국뿐만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인 부분인데요. 아무튼 뭐 그렇고요. 인공지능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약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있고, 뭐 두 번째가 강한 인공지능, 세 번째가 초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고 하면은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흔히 이제 뭐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어떤 그런 뭐 SF적인 그런 상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어떤 논의를 하려고 하면은 그런 논의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먼저 하고 넘어가는데요. 오늘 제가 얘기할 것들, 책에 있는 것들은 약한 인공지능들입니다. 지금 약한 인공지능은 구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거냐고 하면은 한 가지 종류의 문제, 바둑을 두든, 체스를 두든, 퀴즈를 풀든, 자동차를 운전하든 한 가지 종류의 문제를 인간만큼 혹은 인간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게 약한 인공지능이고요. 강한 인공지능은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보던 것들인데, 뭐 모든 문제를 가리지 않고 인간처럼 사고할 수 있고, 자의식이 있고, 우리가 명령을 내리면 막 거부하고,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데 자기가 말아서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한 인공지능이고요. 그래서 이제 강한 인공지능이 더 발전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초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걸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강한 인공지능, 초인공지능은 제가 책에서 많이 다루지는 않았고 이런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는 수준에서 다루긴 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그래프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이제 이 Y축이 컴퓨터의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선을 보여드리는 이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아마 여기 요즘에 특이점이나 singularity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기계가 이제 컴퓨터 폭발적으로 발전해서 인간을 뛰어넘는 뭐 그런 시점이 이제 singularity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이제 발전해 왔거든요. 실제 컴퓨터가. 그래서 이 발전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한 2040년대, 50년대 정도에는 그런 시점이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결국에 강한 초인공지능 이야기이고요. 아주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도 보시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 금세기 내에는 결국에 이런 전문가들을 설문조사를 해봤을 때에도 이 강한 인공지능, 초인공지능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이런 전문가들의 토의를 봤을 때에도 이런 이제 뭐 초인공지능이 과연 도달 가능한가 했을 때에 뭐 알파고 만들었던 이런 분들이나 뭐 앨런 머스크나 이런 뭐 특이점이 온다 책 썼던 뭐 레이 커즈완 이런 분들이 봤을 때에도 이제 모두가 예스였었고요. 뭐 가능한가 모두가 예스이고 근데 이런 것들이 과연 인류에게 긍정적인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답변이 좀 갈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뭐 사실 이런 내용을 하게 되면 결국에 우리가 의료인공지능 따위는 얘기할 게 없고 인류의 생존까지 우리가 막 고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실제 보시면 되게 그런 뭐 초인공지능 이런 책이 있습니다. 슈퍼 인텔리전스 이런 책들이.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가설을 더해가지고 좀 형이상학적인 얘기까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관심 있으면 더 찾아보시고 오늘 우리는 이제 약한 인공지능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의료 인공지능들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인공지능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마존 가시면 상품 추천해 주는 거, 왓챠 같은 거 보시면 우리가 좋아할 만한 영화를 추천해 주죠. 다 패턴 인식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들이고, 이게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금방 아시겠지만 요즘에 사진을 올리면 사람 얼굴에 누군지까지 알아봐 가지고 태깅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굉장히 정확한데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이게 다 딥러닝 얘기인데요. 딥러닝을 하게 되면 사람 얼굴을 사람보다 컴퓨터가 더 잘 알아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의료적으로도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냐고 하면은 일반적인 사진에서 사람 얼굴이 어디 있는가 혹은 누구의 얼굴인가를 찾아보는 거라는 문제가 예를 들면 우리가 엑스레이나 어떤 뭐 MRI, CT 사진을 봤을 때 예를 들면 암이 어디 있는가 혹은 이 암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이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똑같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컴퓨터가 되게 이런 것들 잘 한다고 친다면은 이제 엑스레이나 뭐 MR 사진 같은 것들도 잘 할 수 있다는 거 아마 짐작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쉬리 같이 사람 말 알아듣는 거, 아니면 자율주행차, 뭐 바둑두고 알파고 이런 것들 다 이제 약한 인공지능들의 예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뭐 그 2부에서 처음 말씀드리는 게 어떤 거냐고 하면은 뭐 다들 잘 아시는 이제 IBM 왓슨이라고 하는 그 IBM의 이제 인공지능 뭐 인지 컴퓨팅 시스템을 소개를 해드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게 이제 2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되게 저는 이제 2부에서 보면 이게 세 가지 의 인공지능으로 유형을 나눠가지고 제가